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직권을 이루는 층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 이름이 직권의 변화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구계의 구조, 어,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지구의 뜻과 그 중에서 우리는 직권에 대해서만 요 단원에서는 배웁니다. 그래서 이 직권을 이루는 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직권 같은 경우는 뭐하고 뭘로 이루어져 있다는지 기억이 나나 모르겠네요. 네, 지표와 지구, 지구 내부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어요. 네, 지구 내부. 그래서 이번에는 지구 내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사람 같은 경우, 음, 사람 내부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뇌도 있고, 눈도 있고, 뭐, 의도 있고, 소장도 있고, 대장도 있고, 뭐, 따다다다 굉장히 많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로는 해부를 했겠죠. 해부를 했겠죠. 굉장히 잔인했을 수 있는데 이 해부를 많이 했을 거고 특히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뭐 아루타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일본 사람들이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그런 식으로 사용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요 해부라고 하는 것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죽기 전에 시신을 기증을 해요. 대학병원이나 이런 곳에. 그래서 대학병원에 기증을 해서 카데바라고 하는데 그 카데바를 기증을 하면은 의과대학 학생들이 기증을 한 시신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네, 직접 보면서 공부도 하고 합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기구를 활용을 하는 방법인데 아마 초음파라고 하는 것 봤는지 모르겠어요. 네, 초음파라고 아는지 모르겠는데 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느 때 가장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냐면 음, 이제 어머니가 임신을 했을 때 여러분들을 확인을 할 때 의사 선생님하고 확인을 할 때 초음파 검사를 해서 아이가 잘 크는지 여러분들이 잘 컸는지 네, 확인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당연히 엑스레이 같은 것도 있겠죠. 네, 여러분들 뼈 부러졌나 안 부러졌나 뭐 그리고 뭐 MRI 같은 것들 뭐 CT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방법이 좀 여러 가지 있을 거고요.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내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럼 지구의 내부는 어떻게 확인을 했을까? 이 지구 내부 위에 적혀 있는 지구 내부는 도대체 어떻게 확인을 했을까? 뭐 지구 내부 같은 경우도 똑같죠? 뭐가 똑같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직접 땅을 파면 되잖아요. 파보면 돼요. 어. 근데 이 파보는 방법이 시추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추. 네, 시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까지 땅의 깊이는 약 13km 정도라고 해요. 많이 판 것 같지만 네, 문제는 지구의 반지름은 6,400km거든요. 조금밖에 못 팠어요. 조금밖에 못 팠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팠고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파면 팔수록 땅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압력도 많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견딜 수 있는 뭔가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또 현실적으로는 또 만만치도 않고 네, 그렇다 보니까 현재까지 많이 파지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3번으로 먼저 적을게요. 네, 지진파인데 지진이 발생을 하면 그 지진 발생에 의해서 이제 지구의 모든 것으로 퍼져나가는데 그 파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 파를 분석을 해본 거고요. 그리고 아까 빼먹었는데 두 번째로는 화산 분출물, 화산 폭발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화산 폭발 같은 경우는 지구가 이렇게 땅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산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에서 지구 안쪽에 있는 물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을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는, 지구 내부에 있는 물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문제는 화산 폭발을 하면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가스 때문에, 기체 때문에 지구의 기후가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화산재니 뭐니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주변에 피해도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안 일어나는 게 좋긴 한데, 어쨌든 일어났을 때 그 물질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하고 지구 내부하고 비교를 좀 해봤는데, 여기에 있는 해부, 그리고 이쪽에 화산 분출물과 시추 방법은 직접적인 방법이죠. 직접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 여기에 있는 것들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간접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지진파와 관련이 된 내용입니다. 지진파로 분석을 해서 그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다음 장을 보도록 할게요. 지난 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지구 내부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 지구를 마치 수박 모양으로 네, 이렇게 잘랐습니다. 수박 모양 같이 생겼나요? 일단 지구는 크게 네 가지의 영역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얇게 하나 그리고, 그리고 두껍게 하나 그리고, 네, 이렇게 크게 첫 번째 영역, 그리고 두 번째 영역, 세 번째 영역, 네 번째 영역으로 나뉘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영역이라고 하는 곳을 지각이라고 단어 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을 네, 멘틀, 세 번째 영역을 외핵, 네 번째 영역을 내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각부터 보면은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얇아요. 지구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 처음부터 여기 끝까지 길이가 6,400km 정도 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6,400km 정도 되는데 지각은 약 5에서 35km 정도. 그러니까 이 부분이 35km 정도가 될 겁니다. 5에서 35km니까 지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대륙 지각하고 멘틀이 아니고 해양 지각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지각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바닷물은 이 부분에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륙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부분, 얇은 부분을 해양 지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륙 지각이 약 35km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35km 정도. 그리고 해양 지각이 약 5km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양 지각이 좀 얇아요. 그래서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암석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암석, 여러 가지 암석들. 그래서 이 암석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더 배우도록 할 거고요. 음, 그리고 뭐 암석 같은 거, 돌 같은 거 봐서 알겠지만 고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을 그 멘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각으로부터 약 2,900km까지의 깊이를 멘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멘트 같은 경우는 네, 다음번에 좀 이따가 디지털 교과서 영상을 보면 알 텐데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의 그런 고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끈적끈적한 느낌의 고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약 80% 정도이고 그리고 이제 지구 중심으로부터 생각을 해봤을 때 지각보다는 무거운 그런 고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은데 물 위에 나무도막이 있다라고 봤을 때 나무도막이 하는 역할이 지각으로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떠 있다. 가볍기 때문에 위에 떠 있고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멘틀보다 무거운 것은 외핵, 그리고 외핵보다 무거운 것은 내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영역이 좀 중요한데, 요 영역, 형광펜으로 좀 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영역, 요걸 칠까요? 네, 요 영역, 네, 요 부분인데, 여기 멘트라고 외핵 부분도 있고, 그리고 외핵하고 내핵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각과 멘틀 사이의 요 경계면인데, 이 경계면인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경계면을 발견한 사람이 모호루 비치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모호루 비치치 불연속 면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뭐 줄여서 모호면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그래서 요 면이 이 모호르비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을 했고 여기 멘틀과 외핵 사이 그리고 외핵과 내핵 사이도 경계면 이름이 있어요.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고요. 이것은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로. 네, 이거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경계면을 알아냈냐면은 아까 간접적인 방법을 써서 알아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이었죠? 어떤 거였냐면 지진파를 가지고 알아냈다고 그랬어요. 지진파. 네, 지진파. 이 지진파 같은 경우는 지진이 처음 발생을 하면 지각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면 그 지진이 지구 사방으로 이제 퍼지게 되는데 안쪽으로 지구 안쪽으로 사방이 아니죠. 안쪽으로 이게 퍼지게 되는데 그때 발생하는 파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P파하고 S파가 있어요. P파하고 S파. 요 P파는 뭐 영어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제 프라이머리 웨이브라고 해서 첫 번째 도달하는 파. 그리고 S파는 세컨더리 웨이브라고 해서 두 번째 도달하는 파인데,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나뉘었다는 이야기는 P파가 속력이 조금 빨라요. S파보다. 속력이 조금 느립니다. P파가 한 1초에 7에서 8km 정도 되면 S파는 4에서 5, 뭐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지구를 뚫고 가는 지진파를 분석을 한 결과 이쪽이 깊이, 지구의 깊이고요. Y축이 속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피파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속력이 가다가 갑자기 증가하는 곳이 나타나요. 갑자기 증가하는 곳이 나타나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가다가 어, 쭉 가다가 또 살짝 증가하는 구간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S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경계면에서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딱 끊기게 되는 이런 파의 속력을 관찰을 한 거죠. 과학자들이 관찰을 했는데 위에 게 P파, 아래 게 S파입니다. S파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한 건데 이제 지진파를 포함한 파동이라고 하는 현상인데 이 파동의 현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나가는 지나가는 공간에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이제 그 물질을 뚫고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물질이 만약에 다른 물질을 바뀌게 되면 반사나 굴절이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굴절 현상 때문에 뭐가 변하게 되냐면 속력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네, 이제 약간 점선으로 좀 표시를 해놓을게요. 빨간색 첫 번째 점선인 곳에서 속력이 갑자기 증가를 합니다. 갑자기 증가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경계면에서 갑자기 속력이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계면에서 갑자기 조금 속력이 증가를 해요. 네, 이런 것 때문에 과학자들이 여기에는 물질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고요. 또한 이제 피파 같은 경우는 고체와 액체와 기체를 모두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파 같은 경우 뭐만 통과하냐면 고체만 네, 통과를 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에스파 같은 경우 그래프를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가다가 갑자기 끊겨요. 안쪽에 그러니까 2번 구간에서 3번 구간을 가지를 못하고 갑자기 소멸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이 2번과 3번 구간 요 경계면에는 전혀 다른 물질, 그러니까 고체와 전혀 다른 물질인 액체가 존재를 할 것이다라고 추정이 됐었죠. 그리고 2번에서 3번, 그러니까 3번 경계면에서 속력이 갑자기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고체로 네, 추정을 했고, 그리고 여기도 1번과 2번 사이도 고체, 그리고 1번 앞에 지각 부분도 고체로 네, 관찰이 되는 것을 알아냈어요. 조금 어려운 얘기였는데, 어쨌든 지진파의 속력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지구 내부의 구조를 알아냈고, 그 알아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00km부터 5,100km까지를 우리가 외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외핵은 액체 성분으로 추정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진파에서 S파가 통과를 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이고 P파로 봤을 때는 P파의 속력이 갑자기 감소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4번 부분이 내핵 같은 경우는 액체 성분에서 고체 성분으로 가면서 속력이 일시적으로 약간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체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5,100km부터 6,400km까지, 그러니까 지구 중심까지를 우리가 내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